현재 이더리움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이전처럼 이렇게 볼린저 밴드 하단을 추가적으로 깨기보다는 지금 이 자리에서 200만원 후반대 가격에서 반복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으실 텐데, 누구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한다, 또 누구는 반등할 수 있다, 이런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도통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지 대다수가 눈치를 보고 계시죠.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지금의 이 하락세가 그 어느 때보다 가파르고 굉장히 빨랐다는 점. 그래서 순간적인 숏스퀴징이 발생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는데, 지금 이 볼벤 하단을 추가적으로 깨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 구간에서 매수와 매도세가 상당히 치열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좀 더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이 자리를 어떻게든 지켜내려고 하는 움직임인 겁니다. 한편으로 지금의 자리는요, 이 초록색깔 장기 추세 라인의 마지막 지지를 받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만 지켜준다라고 했을 때 스퀴징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2022년도 하락 때도 결국 마찬가지였죠. 이때도 보시면은 계속 볼벤 하단을 번데에다가 끝에 대서 방어를 해주니까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서 그 반등이 2024년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를 할지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서 우선적으로 여기를 지켜주는지가 관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언디파인드 랩스에서 이더리움에 대해 지적한 게 있습니다. 진보적 변화에 수용해야 된다. 솔직히 최근 들어서 이더리움의 입지가 점점 약화되고 있는 게 사실이죠. 한때 알트코인 시장을 주도하던 이더리움이 이제는 솔라나 수이 같은 레이어 1 블록체인의 주도권을 뺏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후로 이더리움 가격 방어 논의의 픽, 애매한 내러티브, 재단의 방임주의, 이런 것들을 꼭 집어서 말했는데, 여기서 이 검열 저항성이라고 있죠. 이거는 정부나 특정 기업이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거래를 막거나 강경할 수 없도록 설계했다는 거죠. 물론 이게 블록체인 고유의 특성상 좋은 거지만 탈중앙화랑 너무 같이 강하게 고조하다 보면은 지금처럼 시장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솔라나라든가 수이 같은 거는 시장 적합성에 초점을 맞췄다 보니까 선호들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었던 건데, 과도한 탈중앙화가 시장 변화에 둔감하게 만드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이번 사이클을 통해서 이더리움도 느꼈고 우리 투자자들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죠. 한마디로 이더리움이 앞으로 제대로 된 상승을 해주려면 이런 것들을 빨리 인지하고 이제는 좀 더 현실적으로 나아가줘야 될 때라는 거예요. 이더리움이 시장 수요에 맞춰서 이 진보적 변화만 잘 수용해 준다면 지금까지 하락분은 물론 장기적인 우상향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트럼프가 공식적으로 발표했다시피 앞으로의 암호화폐 비축은 어떤 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될 텐데,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이 바닥에 발을 들인 거는 코인으로 큰 돈을 벌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어떤 이슈가 있는지 뉴스도 많이 보고 그렇다 할 특출난 매매 기법들을 많이 찾아봤다고 해서 현재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있냐는 거죠. 그동안 비트코인을 쫓고 이더리움을 쫓고 리플, 도지 이렇게 하나같이 폭등하는 코인을 쫓으면서 돈을 벌었는지는 아마 본인들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쵸? 그러면 왜 돈을 벌기는커녕 계속 손실을 하고 잃기만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돈을 번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투자를 하길래 이 수백억이라는 이 돈을 벌었다는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번 사이클에서 돈을 번 분들은 그대로 뒤로 가게 하셔도 좋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지금부터 꼭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해드리는 내용만 잘 이해한다면 다음 달, 아니 당장 다음 주부터도 달라진 삶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바로 본론에 들어가서 요즘 코인으로 돈을 벌었다는 일반 서민들 이야기, 뉴스나 커뮤니티에 정말 많이 나오죠. 35억 코인 계좌를 인증한 한 공무원이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사러 간다는 등 심지어 단 4만 원만 투자를 했는데 700억 원을 벌었다는 투자자까지. 흥미롭게도 이런 이야기들은 가장도 아니고 허구도 아닙니다. 물론 주식만 하다가 코인 시장에 발을 들인 분들 중에서는 간혹 못 믿는 분들도 있겠지만 특히나 주식과 코인의 이 수익률 자체가 다르죠. 그래서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돈을 번 투자자들의 공통점은 수십억을 가지고 수십억을 번 게 아니라 단돈 몇만 원, 몇백만 원으로 시작해서 이 서민의 신분을 벗겨냈다는 겁니다. 10만 원으로 1억, 400만 원으로 몇 조. 이 말은 즉슨 누구한테는 그냥 콧방귀 끼고 지나치는 이야기겠지만 정말로 기회를 잡고 싶고 돈에 시달리는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 서민들에게는 수중에 시드가 없더라도 혹은 시드가 적더라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고요. 우리 같은 서민들도 이 신분 상승이 가능하다는 걸 간접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과연 그들은 어떻게 돈을 벌었을까? 이 원리만 알 수 있다면 우리도 속도는 한마디겠지만 같은 영역에 최대한 근접해 볼 수는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들이 큰 돈을 벌었던 코인의 특징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시가총액이 높은 대형 코인이 아니다. 왜냐면 일반적으로 그런 대형 코인들의 상승률 자체가 어때요? 정말로 많아야 하루에 4, 5%, 평상시에는 2% 상승하기도 버겁기 때문에 웬만하면 단타 투자자가 아니고서야 중장기 투자자들은 큰 수익을 내기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 이유는 시가총액이 대부분 조 단위로 넘어갑니다. 이 비트코인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2천조 원이 훌쩍 넘습니다. 한마디로 1% 상승을 하려면 최소 20조 원의 매수세가 붙어줘야 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괜히 메이저 코인들이 더디게 움직이는 게 아니죠. 자, 두 번째 특징이 어떻게 보면 이 첫 번째에서 파생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수익을 안겨다준 대부분의 코인이 민코인이라는 겁니다. 민코인은 주로 인터넷과 SNS에서 유행하는 농담이나 특정한 인물, 동물, 캐릭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코인을 말합니다. 대부분이 특별한 목표나 기술력보다는 재미를 유발할 목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밈코인들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즉 인기와 화제성으로 가격 폭등이 일어나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한마디로 커뮤니티의 참여와 대중문화의 흐름에 크게 의존한다. 그런 대중의 관심을 바탕으로 이 가격 변동성이 나타나다 보니까 상승할 때는 정말로 순식간에 수만 프로 상승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밈코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시바견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도지코인이 있죠. 2013년도부터 커뮤니티 내에서 사람들의 지지와 동시에 일론 머스크의 반복적인 언급으로 당시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되면서 현재는 민코인의 대장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불과 4년 전만 하더라도 인기를 막 끌었던 시기에는 무려 13,000%의 폭등을 보이면서 웬만한 억대 부자들이 여기서 탄생을 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게 바로 시바견이죠. 마찬가지로 시바견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밈코인이었는데 초창기에 160만 배라는 미친 상승으로 1조 원을 벌어들인 투자자가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코인 시장에서 억대 부자들에게 큰 돈을 벌어다준 코인들의 마지막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소액으로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몇천만 원, 몇 억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조 원까지 시드를 불릴 수 있었다는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은 꼭 700만 원이 아니더라도 불과 1달러로 3,200만 달러를 벌어들인 투자자도 있었는데 1달러면 우리 돈 1,400만 원 정도로 솔직히 보고도 믿기 힘든 사실이죠. 심지어 불과 1년도 안 된 일이지만 미국 대선 전에 이 트럼프 관련 밈코인으로 탄생했던 마가코인은 최대 50만 %까지 폭등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10만 원만 넣어놨어도 50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진짜 큰 수익은 시가총액이 높지 않은 조건을 갖춘 밈코인, 쉽게 말해 저평가된 밈코인으로부터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상승률이 큰 만큼 변동성도 심하니까 어떻게 보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기도 하지만 제가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차피 잃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한 달 커피값 정도? 이런 수준으로만 투자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리스크는 유의하면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